안녕하세요. UCTV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되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모습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1990년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쟤네는 됐는데 왜 우리는? 1989년 11월 9일 독일 베를린. 이날은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문제는 동독에 위치한 수도 베를린도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으로 또 나뉘어 있었다는 것. 서베를린은 동독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기 때문에 마치 여기 사람 있어요 하며 섬에 갇혀있는 느낌이었겠죠. 육지로는 완전히 막혀 있어서 서베를린으로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동독을 가로질러 기차를 타고 가야 했죠. 이렇다 보니 서베를린은 소련과 서방 세력이 충돌하는 냉전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독 정부는 동베를린 주민들이 서베를린으로 도망치는 걸 막기 위해 1961년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을 세워버립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베를린 장벽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조망을 넘고 하수도를 통해 기어나오고 자동차 트렁크에 숨어서 탈출하기도 했죠. 심지어 직접 비행기를 만들어 날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을 사이에 두고 냉전 시대의 대표적인 싸움, 스파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유명한 일화로 미국 CIA가 동독에서 중요한 정보를 빼내려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CIA 요원들이 지하터널을 파서 동독의 전화선을 도청하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소련 스파이가 가만히 놔뒀다는 것. 왜냐고요? 미국이 자신들이 대단한 작전을 성공시켰다고 착각하도록 만들고 오히려 가짜 정보를 흘려버린 겁니다. 아무리 영화처럼 굴어도 결국 스파이 게임은 현실이다 라는 걸 보여준 사례죠. 그렇게 스파이들의 암투가 난무하던 시대 결국 1989년 동독 정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고 1990년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한반도는 왜 아직도 통일을 못하고 있을까요? 독일과 한반도의 결정적 차이.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련의 붕괴입니다. 1991년 소련이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해체되면서 동독을 유지할 힘이 없어졌죠. 결국 동독은 서독과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무너지면 미국과 한국의 영향력이 압록강까지 확장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끝까지 북한을 지원하려 합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 미국 깃발 꽂힐 순 없어 라는 심정이겠죠. 또한 경제력 격차도 문제입니다. 독일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의 경제 격차는 현재 남북한 격차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당시 동독의 1인당 GDP는 서독의 약 40% 수준이었지만 현재 북한의 GDP는 남한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게 된다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통일은 좋은데 지금도 국민연금 돈 없다고 난리인데 통일비 누가 낼 거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게다가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상태에 있으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핵 있어. 나 이거 눌러? 하는 상황이니 핵 문제도 해결해야 할 큰 장애물입니다.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요합니다.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유지되길 원하고 미국은 통일을 지지하지만 미군의 주둔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원하지만 북한을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고 일본은 통일된 한국이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되는 걸 두려워하죠.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한 외교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변국들의 이해를 조율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통일 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 통일이 되면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1인당 GDP는 약 1200달러인데 경제가 정상화되면 매년 20%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5년 뒤에는 3000달러, 10년 뒤에는 3만 달러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경제 규모는 5조 달러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천조국? 상상만 해도 대박이죠. 북한 자원 개발과 에너지 자원. 북한에는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토류, 석탄, 철광석, 석유와 천연가스 등 다양한 자원이 있습니다. 북한의 히토류는 전 세계의 5%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첨단 기술 산업에서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또한 북한 서해와 동해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제대로 개발하면 에너지 자립이 가능해집니다. 이 자원들은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출국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산유도 추가요. K-문화의 확장. K-POP, K-드라마, K-푸드는 이미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문화 콘텐츠는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백두산은 한국 역사상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통일 후 백두산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고 이를 배경으로 한 역사 드라마와 영화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 문화관광 산업도 크게 성장할 거예요. 폼페이우스 비켜봐. 나 백두산이야. 잠깐 쉬고 있는 거야. 언제든 폭발할 수 있거든? 이건 정말 실현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평양냉면 드셔본 적 있나요? 평양냉면은 덜 자극적이고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맛으로 세계에서 인기를 끌 가능성이 커요. K-푸드는 이미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죠. 그런데 북한 음식도 합쳐지면 더욱 다양해질 수 있어요. 평양냉면, 김치찌개, 떡국 이런 음식들이 이제 세계 각국의 미식가들에게 소개되면 큰 인기를 끌 거예요. 한국 음식의 매운맛을 조금 줄여서 글로벌화하면 해외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죠. 그럼 K-푸드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평양냉면판 아니지만 전 세계에 퍼진다고? 정말 대박. 그럼 우리는 통일을 위해 뭘 해야 할까?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북한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까지 모두 한반도 통일에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조율해야 합니다. 외부 정보를 유입하고 북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개방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경제력을 더 키워야 합니다. 한반도 통일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UCTV는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역사와 국제 정세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